안녕하세요 라자드 MD 내공입니다. MD 스팽입니다.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?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는 헤이토크 시간입니다. 오늘 또 주제는 참신하고 쉬운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요즘 코드리스 많이 사용하잖아요. 네. 요새 그런 제품을 보면은 그냥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걸 꼭 해야 되나? 하면 또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요.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. 뭐 지금 코드리스를 예로 들었는데 네. 사실 윈도우도 껐다 키면은 계속 뭐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? 뭐 그런 것도 뜨고요. 뭐 내비게이션도 펌웨어가 있고 스마트폰도 어플도 펌웨어가 있고 일상화 됐죠. 네. 그럼 먼저 해야 될 거는 펌웨어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겠죠. 네. 저희는 설명 중이니까요. 펌웨어가 뭡니까? 펌웨어는 일종의 교육 같은 건데요. 그러니까 뭐 프로세스를 좀 변동시켜 주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저는 인체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,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신체고요. 네.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실질적으로 뭐 어떤 동작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옥탑으로 노래를 부른다 라든지 아니면 오버헤드 킥으로 발리슛을 한다. 약간 이런 거가 소프트웨어라고 치면 네. 이제 펌웨어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, 예를 들어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오버헤드 킥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이나 훈련, 이런 거를 펌웨어라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펌웨어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그 사이를 잇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두 가지 다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펌웨어는 이제 도처에 다 일상생활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뭐 컴퓨터에서 뭐 업데이트 하거나 앱에서 업데이트 하거나 아니면 코드리스 업데이트 하거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거나 그런 것들 뭐 펌웨어라고 부르면 될 것 같고, 이 펌웨어가 왜 그러면은 이게 일상화가 되냐를 따져보면, 이 펌웨어가 없을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가게에서 기기를 샀어요. 네. 근데 이 기기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.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그 센터로 가야 됩니다. 그렇죠. 센터로 가서 그 뭔가 수리를 해야 돼요. 초기화하거나 초기화하거나 뭐 아니면 네. 다시 뭐 복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펌웨어가 나오니까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. 그냥 내가 갖고 알아서 뭐 컴퓨터 연결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연결하면은 자동으로 뭔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. 네. 굳이 센터에 가지 않아도 아주 간편하게.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제 그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 뭔가 실패하면은 그 무시무시한 현상, 그 벽돌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. 목통이 되는 거예요, 완전히.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처음에 이제 펌웨어가 나왔을 때 좀 약간 기능이 불완전했을 때는 그런 현상들이 꽤 많이 있었고, 네. 아직도 사실 펌웨어 업데이트 하다가 벽돌 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네. 그런 현상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볼 수 있고, 그래서 어쨌든 이 펌웨어가 발전되면서 되게 편리해진 거죠. 발품이 줄어든 거죠. 네. 훨씬 더 번거롭지 않게 편하게 뭔가 기기를 수리하거나 아니면은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하거나 이런 게 편해졌죠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펌웨어 안 해주냐, 뭐 업데이트 안 해주냐 이런 되게 니즈가 많아졌어요. 요청도 많아졌고. 근데 이 펌웨어라는 게 상당히 개발하기 어렵다 그래요. 이렇다 하더라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, 엔지니어가 새로운 펌웨어를 내놓는 게 결국 새로운 기기를 하나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과정을 거친다, 어려운 과정이다 라고 설명한 걸 좀 들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펌웨어의 장점은 이때까지 뭐 설명했던 대로 되게 간편하게 뭔가 기기를 보완하거나 개선하거나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고, 단점으로 볼 만한 경우도 있죠. 그러니까 어쨌든 펌웨어로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은 기능이 바뀌거나 네. 유저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네. 내가 잘 쓰고 있었어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실행되지 였는데, 이게 프로세스가 바뀌면 되게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거에 익숙해졌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법칙에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.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있었을 때 네. 그 아이폰에 그 앨범 아트가 커버플로우라 그래가지고 네. 정말 멋있던 이렇게 샥샥 넘어가는 게 있었었는데, 이게 어느 순간부터 버전 업되면서 되게 밍밍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. 바뀌길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좀 이건 좀 별로네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개발자의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. 이게 앞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너네들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제공을 했지만,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개발자의 새로운 의도가 내가 볼 때는 별로인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음향기기 쪽에서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장 치명적인 거는 소리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 소리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은 소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. 네. 네, 계속 애플 제품을 예로 드는데, 맨 처음 에어팟 프로가 출시됐을 때 노캔이랑 사운드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았었어요.
그래서 유저들이 막 뭐라고 했나 봐요. 그래서 2번에서 3번에 걸쳐서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됐었는데 이때마다 노캔 강도랑 좀 사운드에 좀 변화가 생겼었어요. 누구는 맨 처음에 마음에 들었었는데 뒤에는 좀 이상하게 변했네? 혹은 처음엔 누구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좋게 변했네. 이렇게 약간 파가 또 갈리더라고요. 그만큼 애플에서도 이제 유저의 이제 피드백을 받은 거잖아요. 그래서 좀 자기네는 좋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운드를 좀 변형시킨 것 같은데, 결국 음악이라는 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거든요. 사운드가 나오는 거는 이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에, 하드웨어는 그대로니까 소프트웨어에 이제 뭔가 테크닉을 심은 거죠. 기술, 이제 사운드가 변하는 요소를. 근데 이게 의도된 변화와 또 의도되지 않은 변화가 있어요. 의도적으로 사운드를 프로그램한 게 있고, 아니면 그냥 기능 개선을 이렇게 딱 집어넣는데 갑자기 사운드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 경우에는 사실 엔지니어도 좀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 보통은 이제 공지사항이 옆에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꿨습니다 라고 보통은 안내를 해주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안내는 안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뭐 버그 수정, 아니면 안정성 개선, 뭐 기능 개선, 뭐 이런 식으로만 해줘요. 그래서 이게 의도하지 않게 뭔가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소리가 분명히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제 본사에 물어봐요. 혹시 사운드를 건드렸니? 라고. 근데 아니, 안 건드렸는데? 근데 바뀌었는데? 이런 경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이것도 맨 처음에는 어떻게 변할 수가 있냐라고 이제 여론이 있었다가 이제 많은 분들의 이런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이것도 캐치가 되더라고요, 결국에.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뭐 제조사가 이게 더 낫다,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거가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라서 네. 그거에 뭐 순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 펌웨어가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넣은 경우에는 좋은데 펌웨어가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꼬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아이폰을 쓰셨는데 또 애플, 네. 애플이 문제네. 아버지가 하도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업데이트를 딱 눌렀어요. 네. 근데 업데이트 되고 난 후에 이제 달력 어플이 튕긴 거예요. 아버지가 회사에 있는 스케줄을 다 달력에다가 입력시켰는데 결국에 해결을 못 보고 내가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넘어갔는데, 이게 약간 선심에 의해서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 했는데 약간 뻑이 생겨가지고 좀 민망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특히 운영체제의 펌웨어 업데이트는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기존에 사용하던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호환되지 않으면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텀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운영체제가 업데이트 되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때까지 좀 시간 텀이 있거든요. 소프트웨어의 개발자가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업데이트 안 하거든요. 네. 그러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못 씁니다. 업데이트를 하는 데에 신중해야 되는 게 다운그레이드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가 일단 쉽지도 않고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좀 업데이트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애플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저도 애플 얘기 할게요. 분명히 저는 맥북을 잘 쓰고 있었거든요. 근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더니 맥북이 심각하게 느려졌어요. 근데 이게 요구사항이 올라가서 그렇거든요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그냥 무작정 좋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확인하는 게 좀 신중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어플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한 정보가 생기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없어지고 이렇게 데이터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변하는 요소가 있거든요. 기능적인 요소 외에. 그렇기 때문에 좀 업데이트하는 게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, 저는. 저도 사용하는데 딱히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, 그러니까 음향기기는 사실 기능이라는 게 되게 단순하잖아요. 기능이 추가된다고 해봤자 사실 크게 뭐 엄청난 기능이 추가될 것 같지는 않아서, 그러니까 이게 사운드가 정말 변화하는 게 싫다라고 하면은 업데이트를 조금 보유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시기를 두고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서 업데이트 하는데 혹시 소리가 바뀌었나요? 이런 거를 검토하고 나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기기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보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. 보안 문제 때문에 반드시 보안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기기가 안전한 내 정보가 어딘가로 새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줄 필요가 있긴 한데, 이어폰 헤드폰류는 사실 보안 문제라고 할 건 없잖아요. 이게 음향 정보가 새 거가 있나? 그래서 저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좀 보류하는 입장이에요. 다른 기기나 뭐 PC나 뭐 이런 것들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주는 게 좋지만 음향기기에서는 조금 보류라는 생각입니다. 기존에 있던 버그가 좀 치명적인 게 있으면은 그때는 좀 개선에 뭐 의미를 두고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펌웨어 업데이트 통해서 배터리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. 아니면 이제 자브라 75T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로 노이즈 캔슬링이 생겼잖아요.
네. 그런 아주 치명적인 기능이 추가되면은 업데이트를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소리가 변화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사실 저희는 약간 음돌이 개념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 유저의 개념에서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냥 새로운 거는 업데이트가 되고 하거든요. 뭐 하시겠습니까? 뭐 해야지. 예.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.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 영상은 그냥 그렇다 카더라라는 두 명의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, 저는. 아니면 또 뭐 브랜드가 그렇게 선택한 거니까 그냥 존중해 주겠다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고요. 네. 저는 사실 펌웨어 업데이트를 잘 안 합니다. 그래서 유명기기는. 네, 펌웨어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